예, 경기도 김포울 국회의원 박상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종합질의 마지막 날이어서 그동안 결산과 또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사항들을 좀 종합적으로 총리님과 우리 장관님들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결국 많은 국민들은 국정이라는 것은 결국 인사로 이해하고 인사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란 말도 있는 건데요. 조금 전에 기동민 의원하고 우리 총리님 질의응답하시는 거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PPT 보여주시죠. 제가 지난번 결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낙하산 인사는 없다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공약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 지 오래입니다. 부처 산하 기관에만 이런 낙하산 인사가 한 40% 정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께서 없애겠다는 이권 카르텔이 저렇게 공무원 전관이나 대선 보훈 인사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 많은 국민들은 이 윤석열 정부를 검사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한 10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장관급에만 4명, 차관급에만 9명, 대통령실에만 7명, 공공기관 임원 등의 18명, 한 100여 명 정도가 이른바 검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대통령 비서실 운영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 지역 편중 인사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비서실에 비서관급 이상 53명 중에 영남 출신이 23명입니다. 그리고 호남 출신은 3명입니다. 그중에서 한 사람은 또 검사 출신이고요. 한 분은 아시는 것처럼 호남에서 태어나시긴 했지만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와 같은 주요 부처의 1급 이상 공직자들만 보니까 그리고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힘 있는 기관에 뭐 5배 뭐 이런 식으로 뭐 3배 이렇게 영남 인사들만 있습니다. 제가 총리님 비서실장한테 이런 문제를 지적하니까 비서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검찰로 다 채우지 못한 게 아쉬웠는지 황당한 답변을 하셨어요. 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안보실장은 검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총리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항상 인사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인사의 요인이라 할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요. 또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시스템과 전문가 인사는 다 어디로 가고 저렇게 검찰과 지역 편중이 심화된 인사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됩니다. 다음 PPT 보시죠.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는데요. 뉴라이트 인사들로 국정의 철학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셨던 이종찬 광복회장마저 어제였나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걱정된다. 이렇게 검찰, 영남, 극우 카르텔로 우리 윤석열 카르텔을 채우게 되면 결과가 뭐겠습니까? 다음 PPT 보시면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렇게 전화 면접인 갤럽 조사에서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대통령 부정평가와 똑같은 수치입니다, 저게. 이 자리에 계신 총리와 장관님들께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아까 기동민 의원하고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이 없으신 거죠? 인사기조를 계속 유지하실 거죠? 인사기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가장 그 능력 있고 또 균형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근데 왜 그게 검사와 영남과 극우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또 좋은 분들이 자꾸 그렇게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총리께서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실망스럽고요.
국정 기조를 전환하실 생각이 없다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포 편입 문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마찬가지로 총리께서 여러 가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예전에 우리 총리를 언론에서 신문 총리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보니까 신문도 요새 안 읽으세요? 정말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실까요? 총리께서는 좀 전에 보니까 여당이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정책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1년여부터 준비했다고 하는 김포시에는 제가 경기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문서가 부존재합니다. JTBC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문서일까요? 이 편입 문제와 관련된 문서 일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구를 하고 농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없습니다. 문서가 부존재합니다. 아니 제 말씀. 저기 총리님, 제가 시를 통해 우리 공무원 오랫동안 하셨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 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기초하고 필요하면 용역도 하고 하는데 문서 자체가 부존재예요. 근데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협의가 되고 얘기가 되느냐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나의 이슈로서 되어왔고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또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국민들 아래서부터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문제는 자, 총리 잠깐만 들어보세요. 네. 저 방송에 나와서 그 지역의 출마 예정자가 뭐라고 했냐면 시민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본인 홍보하는 당원대회를 열고 거기서 한번 얼마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막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다른 분은 그런 조사 자체가 없었다고도 얘기해요.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논의했다. 제가 거기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랫동안 논의됐었으면 어떻게 문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런 조사를 가지고 조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사를 뭐 왜 했을까요? 필요가 있는 건가요? 자기 왜 했는지 하면 이분은 5호선을 가지고 확정됐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다가 지난번에 선거법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으신 분이에요. 최근에도 또 5호선, 좀 이따 국토부 장관님 잘 아시지만 5호선 확정 안 되면 불출마하겠다는 말을 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자꾸 돌리려고 하시는 거지 이런 조사가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서 자체가 없다라는 점을 우리 총리께서는 여러 차례 보도가 됐는데 요새 신문도 안 보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보세요.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시장, 김태흠 지사, 이준석 전 대표, 심지어 MB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고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온건하다고 하는 우리 임태희 경기 교육감마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씁쓸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바로 발을 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장기적으로 공동 연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저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뭘까요? 저분들 중에 민주당 단체장이나 있으세요? 다 국민의힘 단체장이거나 전 여권 인사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결국 이렇게 정치적 쇼로 밖에 국민들한테 안 보여지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셨지만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국민 68%가 선거용 정책, 선거용 쇼로 생각하세요. 저 수치는 대통령의 국정 부정평가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 시민과 경기도 인천 시민들의 70%가 저렇게 정치적 쇼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총리께서는 자꾸 이렇게 준비 안 되고 졸속인 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앞으로 협의하겠다 이렇게 하고 가시면 대통령의 부정평가라든지 국정 지지도는 더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들 다시 한번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안부 장관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저랑 답변하시면서 이거에 뭐 장단점 얘기할 때도 그렇고 자산 가치가 상승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안부의 목표가 자산 가치 상승입니까? 행안부는 국민 안전과 행정을 담당하는 이야기를 한 아닙니까? 것이죠.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당연한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 좋아지고 시가 자체적으로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국민의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결국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결과이지. 네. 지금 우리 장관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결국 투기를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며칠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세미준이라는 곳에서 강연하셨습니까? 네. 세미준은 어떤 단체입니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약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그렇고요. 어떤 분들이 주로 계시죠? 뭐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언론에서는 국민의힘 외곽단체라고 되어 있고 여러 당 원내에 있는 당협위원장이나 이번 출마 예정자들이 주로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뭐 그런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김포 편입 문제가 나오고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졸속이다 이런 비판이 있으면 누구를 먼저 만나셔야 될까요? 이 문제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인 경기도 김동연 지사 먼저 만나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날 계획이 김포시 있으세요? 서울시 편입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님도 당연히 한 축인 건 맞는데요. 가장 아시는 중요한 것처럼 것은 김포시 거치고 나면 김포 삼각단체인 시민들의 의사가 가장 예, 중요한 김포시 거치고 나면 김포시 지난번에도 답변하신 것처럼 경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김동연 김포 지사하고 시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김포 시민을 경기도는 만나실 그 일은 없는 다음에 거고. 거고요. 김동연 지사 만날 계획 있으세요? 필요하면 만나야죠, 당연히. 먼저 만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정리하고 빨리 혼란스러워하는 이런 졸속 정책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정리하는 게 행안부 김포 시민의 장관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지금 경기지사의 의견이 더 제가 좀 이따 중요합니까? 보여드릴게요. 시민들의 의사가 어떻게 왜곡되고 네.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고요. 그래서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합니다. 넘겨주시죠. 뭐 세금이 예산 축소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PPT입니다. 예산안만 한 7천억 정도가 감소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김포시 인구와 비슷한 관악구와 추계해 봤을 때 저런 정도의 감소가 예상되어서 여러 가지 걱정입니다. 예산안이라는 게 단순히 시청의 권한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그 주민들이 여러 가지를 요구하게 되고 결국 그 예산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만약에 저런 정도의 예산안을 여기 계신 각 부처 장관님들이나 부처에서 삭감하게 된다. 그럼 난리 나실 거죠. 아마 예결위에서 아마 사단이 날 겁니다. 그런데 저런 일들을 과감하게 아무 준비도 없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또 제일 중요한 재정 자주도도 한 12% 정도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졸속인지 다시 한번 알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토부 장관님, 어제 저하고도 얘기했는데 이 문제와는 별개로 5호선 문제, 김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출퇴근이 편안하고 안전해야 된다. 너무 이런 부분이 지금 힘들다. 이런 호소. 그래서 김포 시민들은 교통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5호선 문제 12월까지 결론 내는 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예, 노선 검토위원회가 현재 8차례 회의를 했고요. 12월에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네,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12월은 결론을 내실 거죠? 네.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도 다음 PPT입니다. 당론으로 5선 관련돼서 예타 면제 법안을 어제 의총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여당에게 빨리 입장을 가져와라 이렇게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고 필요하면 모든 예산들을 이번 예산안에 담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빨리 이 부분 관련돼서 여당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우리 추경호 부총리님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아마 건의도 받으셨을 텐데 해주실 거라고 믿겠고요. 지금 서울시만 되면 교통도 빨라질 거다. 당장 뭐 내일 아침에 1시간, 2시간 반 걸리던 출퇴근 시간이 30분처럼 당겨질 거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하철이라는 것은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지금 서울시만 해도요. 자체적으로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10개 노선이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많은 서울시 의원님들 얘기하시는데 그거 하나하나도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편입만 된다고 해서 모든 게 빨라지고 공사가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예타 면제를 통해서 행정
시간을 줄이고 그래야 촉광이 빨라지고 또 말 그대로 이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현재 국비 부담률이 더 높죠, 장관님. 이런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 도시철도와는 다르게 이런 재원도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교육부총리를 통해서도 여쭤보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보시면 농어촌 특례 입학이 한 5년간 745명이었습니다. 2018년도나 2019년도 같은 경우는 학교가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저 숫자보다 많은 학생들이 농어촌 특례로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부총리님, 만약에 서울시에 편입해서 동단위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예외적으로 농어촌 특례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 현행 그 농어촌 특별전형 이제 그 지원 자격을 보면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전형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다음 사회복지 예산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현재 김포시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이 122만 원 정도 됩니다. 같은 규모의 관악구는 114만 원이고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김포시보다 현재 사회복지 예산이 높은 구는 2개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혜택이 좋아진다. 이런 것들도 다 팩트체크 결과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주장을 펼치냐면 갑자기 서울이 김포의 항구를 이용한다. 그래서 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김포시청에서 유럽, 심지어 북미, 남미까지 영향권이 된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차마 좀 보도자료까지 내기가 좀 올리기가 창피해서 그러는데요. 인천항의 부두 길이가 27km입니다. 그리고 대명항은 한 1km 정도 되고 수심이 매우 낮은 어항입니다. 제가 이 어촌 뉴딜 사업 한 100억 정도를 확보해서 여러 가지 개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항구에서 저 남미까지 어떻게 영향권이 되겠습니까? 해수부 장관님 계세요? 해수부 장관님? 네, 차관이 되신 차관이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혹시 이런 거와 관련되어서 물동량이라든지 남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수부 차원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포 근처에는 신곡수중보가 있습니다. 신곡수중보는 이제 서울에 일정 정도의 물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유람선이라든지 큰 배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신곡수중보를 넘어서도 김포는 한강 하구가 중립국 수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의 길이가 1.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전협정 이후 민간 선박이 그 해역을 통과한 게 4번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바로 지척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상 거기에 배가 드나든다는 것은 남북관계가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대잔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저는 이런 식의 만능주의, 졸속 행정들이 국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더 우리 윤석열 정부의 신뢰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총리께서도 이런 점들 잘 살피셔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올바른 민생 문제에 진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김포 시민의 생각과 김포시에서의 필요한 행정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여기에 깊이 관여를 하지를 않았고 앞으로 그런 그 김포시의 조치가 생기면 좀 더 이제 진지하게 검토를 시작할 텐데요. 지금은 당이 그동안에 검토해 온 것에 기초한 그런 입장을 밝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시간이 없어서 당도 이미 이걸 빼가지고요. 전혀 다른 우리 민주당이 주역했던 5극 3특과 비슷한 얘기로 국민의힘도 좀 변경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 성관희 사무총장님 계십니까? 이쪽에 계십니까? 예, 뒤에 계시나요? 네. 제가 그때도 이런 지금 시에서 그런 핑계로 여러 가지 관권 선거 우려가 있다라고 했던 거 말씀 기억나시죠? 네.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런 것을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지금 공무원들이 며칠 전
그 자리에서 저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우리 공무원법상 공무원들은 서명 운동을 기획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금지됩니까? 특정 정당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의 내용이라면 공무원의 아니, 공무원법상이요. 저는 왜 우려가 되냐면 저렇게 이미 국민의힘의 출마 예정자가 먼저 그것을 꺼내서 단원 교육을 한 사례를 가지고 저런 식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중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여론조사로서의 그런 것도 없이 공무원들이 저런 것을 갖고 다닌다 하면 사실상의 공무원법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서명운동 아닙니까? 지금 그 김포시 입장으로 볼 때는 가장 주요한 현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상대로 네.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법하고 이런 부분들 잘 살피셔가지고 당권 선거가 난무하지 않도록 네. 예, 저희도 지금 이 김포시 주민 설명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공무원들의 그 행위가 공무원의 중립성을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